네, 이번 시간은 수취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취라는 말은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말은 뭐 돈을 받을 권리 정도가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수취채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미래의 현금을 수취할 권리. 보시다시피 수취는 받다. 그리고 즉 받을 권리입니다. 현금을 수취한다는 그런 말이고, 저 특성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보통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와 이제 상대 거래처와의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활성 시장에서의 관련된 가격이 공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취 채권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매출 채권 그리고 기타 수취 채권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거래라는 말은 내가 제품이나 상품 등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했거나 혹은 뭐 어음으로 했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매출채권이라고 하면 회계에서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합친 것을 동시에 이제 매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외상 매출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 항상 상거래가 나와야 돼요. 제품이나 상품 거래에서 판매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고객이 미래에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채권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나와 거래처 간의 1대1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받을 어음 같은 경우는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외상 매출금과 같이 상거래에서 판매한 건데 이제 유가증권의 형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가증권 형태가 있기 위해서는 중간에 은행이 끼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수지 채권에는 요 보시면 대표적인 키워드는 상거래 이외의 거래입니다. 상거래 이외의 거래여야 되고, 이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다른 자산을 내가 판매하고 돈을 받을 권리인데, 이것도 이제 외상이거나 혹은 어음이거나 외상, 어음 이 둘 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계정 과목으로는 대표적으로 미수금과 대여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매출 채권의 취득부터 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인식 시기는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는 때, 이게 이제 판매되는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는 매출 채권을 인식을 하시면 되고,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셔도 매출 채권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의 취득원가를 측정한 금액을 우리가 또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 금액은 공정가치로 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도 우리가 자산의 뭐 취득원가에 가산하듯이 이것도 공정가치에 가산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공정가치의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이게 이제 단기이냐 장기이냐에 따라 다른데, 회계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일 경우에는 단기, 그리고 1년 이후일 경우에는 장기라고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출 채권은 명목 금액, 그냥 그때 당시에 공정가치로 하시면 되고, 장기일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을 해서 할인을 한 현재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 매출 채권의 공정 가치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팔면서 또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느냐인데, 먼저 거래 할인과 현금 할인이 있습니다. 먼저 거래 할인의 경우에는 판매 정책에 따라서 판매할 때 우리가 정가에 뭐 100만 원이라고 적어놨지만 정책에 따라서 여러 비율의 금액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할인액을 뺀 금액이 바로 판매 가격이 될 것이고, 이 거래가 외상 거래였다면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할인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뭐 계정 과목을 설정해서 그 할인된 금액만큼 공시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현금 할인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 채권을 신속히 회수, 이제 회수하기 위한 촉진 수단인데,
할인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금액 일정 비율 할인해 주는 것이고, 이걸 매출 할인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정한 이 기간 안에 돈을 바로 갚아준다면 할인을 해주겠다. 이제 그 부분이 바로 매출 할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거래 할인은 판매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바로 깎아주는 걸 말하는 건데, 현금 할인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고, 외상값을 일정 기간 안에 갚으면 할인해 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현금 할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뭐 거래 할인이냐 현금 할인이냐라는 단어보다는 여러분들은 매출 할인이라는 이 계정 과목, 이 단어의 뜻을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할인일 때의 회계 처리 방법과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볼 건데, 먼저 총액법이 있고 순액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현금 할인의 경우는 제가 매출 할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매출 할인. 그래서 매출 할인일 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러분들은 우선 총액법만 가지고 저랑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법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그래서 분계만 보시면 돼요. 분계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의 기록 시점에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냐인데요. 우선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분계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건 현금 매출의 거래가 아니니까 매출 채권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선 물건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대변에 잡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매출 채권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 판매 시 분계가 되겠고요. 매출 채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외상 매출금 혹은 바드럼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기업들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보통은 다 매출 채권으로 잡아놨습니다. 뭐 외상 매출금이냐 바드럼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둘 다 같은 성격이니까, 그래서 그냥 매출 채권으로 해서 차변에 잡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매출 할인 기록 시점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30일 이내에 갚으시면 매출 할인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갚은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은 차변에 있던 매출 채권을 먼저 받을 돈을 제거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돈과 할인해 주는 금액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금액을 차감한 그 금액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매출액이라는 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할인은 분기할 때 매출 할인을 등장을 시키시면 되겠지만, 이제 요거를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키실 때는 매출액에서 그냥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순 매출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거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그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거를 다 반영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 매출액이라는 거는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연간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할인을 빼는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예제를 한번 보시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내용 주어진 자료 볼게요. 상품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오죠.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줄 아시면 되겠는데요. 조건으로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외상 대출 대금 중에는 60%가 할인 기간 내에 받았고 나머지는 만기를 회수했다. 그럼 여기서 매출 할인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60%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총액법으로 해서 볼게요. 자, 먼저 물건을 판매할 때는 매출채권 매출 잡으시면 돼요. 상품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좀 더 세부적인 계정을 사용 가능한 거고, 제품을 팔았을 때는 제품 매출로 잡으시면 되고, 혹은 이제 그 두 가지 상품과 제품 모두를 통용하는 게 바로 이제 매출이라는 계정인데, 뭐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할인 기간 내에 60%를 수취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위에 조건을 보시면 30일 안에 갚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30일 안에 갚은 것들이 60%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라는 말은 이제 2%를 뭐 할인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할인 기간 내에 60%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먼저 판매할 때 잡았었던 차변에 있던 매출 채권을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60%만큼만 없애줬고요. 그 다음에 60만 원에다가 2%를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0.02를 하시면은 12,000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매출 할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현금 58만 8천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나머지 금액 100만 원에서 60만 원 이미 받았고, 이제 나머지가 40만 원이니까 40만 원은 만기에 수취를 했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현금은 할인 없이 40만 원을 그대로 이제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애누리 상황과 환입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애누리부터 볼게요. 품질, 불량, 규격, 미달, 제품 성산, 수령, 부족. 이게 이유는 동일합니다. 환입이든 그 다음에 애누리든 동일한데, 애누리는 일부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입은 환불입니다. 환불. 환자가 이제 환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매출액 감소를 기록하는 방법은 매출 애누리나 환입 계정을 별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매출 계정에 차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을 감소를 기록하는 방법은 매출 애누리와 환입 충당금을 별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매출 채권 계정에서 직접 그냥 빼버리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건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환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매는 이제 사다, 살매라는 한자가 있고 팔매라는 한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매출에서는 내가 팔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팔아야지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팔매자라는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팔아서 출, 나갔던 것이 환, 돌아서 입,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반대의 단어를 쓴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매출 환입의 반대말이 또 있습니다. 매입, 환, 돌아서 들어왔던 게 돌아서 출이겠죠, 출. 그러니까 매입 환입이란 말은 없고 매출 환입, 매출 환출이란 말도 없어요. 항상 반대 단어로 쓴다는 거 기본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볼게요. 자, 동경상사는 2001년 12월 20일 상품 100만 원 팔았고요. 그다음 외상으로 판매했고, 하자가 발생하면 4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4만 원 부분이 불량으로 반품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 경험을 근거로 매출액의 10%가 반환 혹은 애누리 될 것으로 추정을 했다. 미리 이제 추정을 해서 충당금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2002년 1월 5일 날 나머지 채권 중 5만 6천 원만큼의 불량 이유로, 이건 차감이네요. 자, 그래서 반품은 매출 환입이 될 것이고, 차감은 애누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된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밑에 내용을 보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평가개정법이라고 해서 분계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2001년 12월 20일에 물건 팔았습니다. 매출 채권 잡히고 매출이 잡혔고, 자, 그 다음에 12월 25일에 반품이 됐다 했죠. 지금 환입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4만원만큼이 환입이 됐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매출 채권을 대변해서 없애주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부분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매출액의 10%만큼을 충당금으로 설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반환 또는 애누리 될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먼저 보실 게, 원래 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10%라고 한다면 10만 원이죠. 근데 이제 10만 원 중에서 이미 매출 애누리고 환입된 게 4만 원 있었기 때문에 요 나머지 금액만큼만 바로 매출 애누리 환입을 미리 해버리고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비슷하게 매출 애누리나 환입이 생기면 충당금에 있는 돈을 먼저 가지고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1월 5일이죠. 1월 5일 날 매출채권 중에서 56,000원만큼이 방금처럼 애누리나 뭐 환불 사유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환입 충당금에 있던 6만 원 중에서 56,000원을 빼고 빼는 거죠. 빼서 매출 애누리 환입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처리를 하는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평가 개정법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대선 충당금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차감법도 우리 대선 충당금 할 때도 나오는 건데, 우선 뭐 물건 팔 때는 똑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입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처리하시되,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매출채권 중 56,000원이 불량 이유로 차감되는 또 사유가 발생했었죠. 그때 바로 그냥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라는 계정을 발생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라고 적혀 있는 이 계정은 애누리일 때도 쓸 수 있고 환입일 때도 쓸 수 있는,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회계 특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회계라는 것은 보통은 그런 거죠. 중요한 계정은 따로 계정 하나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아서, 그리고 특성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으로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계정 과목들 두 가지, 계정 과목 처리하는 거 있죠. 회계 처리하는 거 두 가지를 한번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장기간 내가 돈을 받기로 한 것들은 일단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자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1년이라는 말, 1년 이후입니다. 장기는 키워드를 항상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고, 자, 일반적 상거래, 매출 채권이니까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수일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한다. 그런 매출 채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목 금액, 내가 물건을 팔 당시에 매출 채권 금액과 현재 가치, 그 현금 흐름을 따져서 현재 가치를 만들어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좀 크다, 중요하다라는 말은 좀 중요할 정도로 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금액만큼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후속 처리는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서 했던 것처럼 재무상태표에는 매출 채권 밑에다가 차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써놓으면 되고, 그리고 후속 기간 동안은 유효이자율법을 써서 상각이라는 것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항상 이런 것들은 이자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8-9번을 푸시면서 장기 매출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자동차는 월 15일 덤프트럭 한 대를 8천만 원에 할부 판매합니다. 이게 판매가고요. 원가는 5천만 원. 자, 이제 돈을 나눠서 받습니다. 인도 시점에 2천만 원 먼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3회에 걸쳐서 6개월마다 2천만 원씩, 나머지 이제 2, 3은 6이니까 6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현가 계산, 유효이자율법을 써야 되니까 현가 계산을 해보려고 봤더니 유효이자율이 반기당입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반기당 6%의 유효이자율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최초에 판매할 때 2천만 원에 팔았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눠서 받은 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각각 2천만 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요. 지금 유효이자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매 단원마다 연습을 하시면서 좀 숙지를 시키세요.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도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판매하는 시점입니다. 판매하는 시점에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나누어서 받아야 되는 장기 매출 채권이 6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차변으로 잡으시고, 자, 그럼 매출 금액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보았더니 향후에 3년간 나누어서 받아야 되는 금액들 2천만 원 요 세 개가 있죠. 연금 형식으로 받는 거랑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매출 금액 7,300 저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먼저 현재의 금액인 현재 내가 받은 금액인 2천만 원과 그 다음에 향후 3년간 나눠서 받을 금액 6%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반기 이자율입니다. 을 연금 현가표를 참조하시고요.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7,346만 240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현재 가치 이 금액을 매출로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나머지 총 8천만 원에서 이 매출 금액을 뺀 부분이 바로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되고,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금액의 경우에는 매년 상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았으니까 매출 원가를 잡으시고, 원가 재고자산 원가로 5천만 원으로 잡으시면서 각각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매년 그 할부금을 수취할 때의 분계를 한번 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장기 매출 채권에서 2천만 원을 없앱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을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각하는 계산 방식을 보시면은 결국은 장기 매출 채권이라는 게 6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653만 9,76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이제 장부 금액, 장기 매출 채권의 실질적인 장부 금액이 되죠. 거기에다가 요 반기 유효 이자율을 곱하시면은 그 1회 할부금 수취했을 때 상각해야 되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차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성격이 이자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자 수익을 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리고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판매 시점과 1회 할부금 수취 시점을 지나면서 먼저 장기 매출 채권의 금액이 지금 현재 4천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 말을 미리 드리냐면, 자, 할부금 수취 이 부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할인 차익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할 때 그 매출 채권, 장기 매출 채권이 6천만 원이었지만 1회 할부금 수취했으니까 2천만 원 빠지고 4천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 금액과 그 다음에 요 금액, 지금 이 금액들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위에 보시면서. 이걸 제외하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2002년 5월 15일 현재의 장기 매출 채권 장부 금액이 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반기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상각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상각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3회 할부금 수식이 되는 여러분들이 분계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모든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시간상 이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식, 제가 뭐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은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 스스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